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환갑을 앞둔 예쁜 딸을 하나 둔 엄마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그런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은 온통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덕분에 제 남편, 그리고 제 딸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각자 할 일을 잘해 나갔죠. 저 같은 가정주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타인을 위해 희생만 해온 인생이 공허하고 부질없이 느껴진다고들 할 때가 많다고 해요. 물론 저도 그게 무슨 감정인지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본인의 노고를 몰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제 남편과 딸은 저의 희생을 통해 본인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점을 늘 상기시켜주곤 한답니다. 자랑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은 참 사이가 좋았어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예비사위를 인사시키러 오기 전까지는요. 제 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부모든 제 자식 귀하고 소중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보물이에요. 결혼을 하고 몇 년간을 시도해도 임신이 안 되어서 정말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임신이 잘 된다는 탕약도 지어 먹어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나중에 매일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이가 들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몸으로 시집을 왔냐며 아들은 바라지도 않으니 딸이라도 낳아야 할 것 아니냐며 온갖 구박이 시작됐었죠. 여보, 나도 아이 갖고 싶은데 어머님이 자꾸 저러시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 당신 좀 그만 괴롭히라고. 근데 옛날 사상이 강한 분이라 그런지 도저히 말을 안 들으시네. 미안해 여보. 대신 내가 더 잘할게. 날이 갈수록 시댁의 괴롭힘이 심해져 남편과 이혼이라도 해야 할까 고민했던 적이 수십 번이었지만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 올 때마다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 덕분에 매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마음 편히 먹자.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예민해하면 와줄 아기도 안 와줄 것 같아. 나는 자식 낳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좋고 당신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여보. 남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저는 좀 제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만 해도 자식이 없는 부부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자식 없는 삶이 어떨지 상상도 안 되긴 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상상해본 적도 없었던 자식 없는 인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압박 없이 오직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로 부부관계를 하기 시작해서였을까요? 그로부터 2달 뒤 저희는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어요. 흐이고 이제야 인간 구실, 며느리 구실 좀 하겠구나, 응? 내내 저를 괴롭히던 시댁에서도 정말 거짓말처럼 시집살이가 뚝 끊겼어요. 그리고는 제 몸에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다 보내주셨죠. 그때 감정은 참 지금 생각해도 묘했어요.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다니.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를 구원해 준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남편도 내색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지고 난 뒤로 안색이 더 좋아진 것 같았다면 제 착각일까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아이가 생긴 후로 더는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러 아기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저는 아마 직감적으로 이 아기가 제 처음이자 마지막 아기일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시 제 나이도 나이거니와 그토록 안 생기던 아기가 노산이 되어서야 찾아온 거였으니 다음은 힘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축하드려요. 예쁜 공주님이네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당연히 뱃속 아이가 왕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스스로 인지한 건 담당이 입에서 직접 난 공주님 말을 듣고 어두워진 제 표정을 보고 나서였어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응? 아니, 나는 우리 아이가 남자일 줄 알았어. 뭐? 당신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더니 아들이길 바랬던 거야? 나도 내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시댁도 손녀보단 손자를 원하고 계셨으니까. 여보,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인생에 와준 소중한 아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 말자. 애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우리가 반겨줘야지. 그러네. 알겠어. 나도 모르게 어르신들 사상이 좀 세뇌가 됐나 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했던 걸 보면. 근데 생각해보면 딸도 좋아.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당신 닮은 딸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늘 예쁜 말을 해주는 남편 덕분에 임신 후 오락가락하는 기분에도 저는 늘 일정하게 감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저희 사이에는 드디어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그동안 끊임없이 저를 컨트롤해준 남편 덕분인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기쁘더라고요. 막상 낳아보니 제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가 정말 이 아이였는지 신기하면서도 전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모성애가 마구 샘솟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 모양인지 제 딸은 남편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로 태어났어요. 유전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인지 그렇게 어렵게 임신했는데 결국 딸이냐며 비아냥대던 시댁에서도 제 아들을 쏙 빼닮은 손녀를 보더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우리 성민이 어린 시절을 꼭 빼닮았네. 너 어릴 때 이렇게 딱 이쁘게 생겼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딸을 예뻐해 주시는 시댁 덕분에 저도 한시름을 놨어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죠. 육아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딸의 미소 한 번, 애교 한 번에 마음이 스르르 녹았어요.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보, 우리 미나 낳기 전에는 우리 둘만 살아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미나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기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야 여보. 당신 아니었음 나 미나 낳지도 못했을 거야. 나도 요즘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미나랑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이를 낳고 보니 스스로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자식에게 헌신적인 부모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미나를 낳고 나니 정말 제 모든 것을 미나에게 쏟아붓고 싶어졌어요. 딸이 태어난 후론 저도 제 남편도 딸을 위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이 아이가 나중에 원하는 게 생겼을 때 다 들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미나는 정말 크면 클수록 외모도 수려해지고 똑똑해져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서는 성적도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남들은 한 번씩은 애먹는다던 사춘기 시절도 어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죠. 미나 엄마는 미나 낳기 전까진 마음고생이 그렇게 심했다더니 미나가 그걸 알았나 보다. 어쩜 이렇게 효도밖에 안 해? 얼굴도 이쁜 애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미나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자식 열도 안 부럽겠어. 미나를 키우면서 알게 된 주변 또래 엄마들도 하나같이 미나 같은 딸이 없다며 부러워하고 칭찬했어요. 여보, 나중에 우리 미나가 결혼하겠다고 사위 될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떨 것 같아? 진짜 나 못 살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래도 미나가 좋다면 보내줘야지. 우리 미나는 꼭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야 하니까. 미나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켜주고 싶어. 맞아.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미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됐어.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만 해도 미나가 고등학생이라서 그런 날은 정말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월이 어찌나 야속한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정신을 차려보니 제 딸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제 딸은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되었어요. 하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딸이 학교를 졸업한 후엔 얼굴조차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결혼할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주변 지인들의 자녀들이 하나 둘 청첩장을 보내오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실감을 했죠. 미나야, 너도 슬슬 어디 선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너 희진이 이모 알지? 엄마랑 제일 친한 이모. 그 이모 아들도 이번에 결혼한다더라. 엄마도 알겠지만 제가 선볼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 생겼을 때 사람 만나려고 하면 언제 만날 수 있겠어. 지금도 이렇게 바빠서 미뤄졌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결혼을 하면 더 안정감도 생기고 일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 오늘 일이 너무 피곤했어서. 딸의 정년기가 더 지나가기 전에 하루빨리 결혼시켜야겠다는 불안감에 아이에게 선짜리나 소개팅 등을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딸은 그런 제안 자체가 불편한지 늘 대화를 피하기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는 있었지만 딸이 대화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늘 사이 좋았던 딸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나중 할 거야. 이미 네 나이에 결혼할 사람은 다 결혼했어. 그동안 공부하고 일하느라 연애 못한 건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잖니. 젊은 시절은 한때뿐인데. 그건 저도 알지만 조건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만나서 동맹 맺듯 결혼하는 것보단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엄마. 엄마도 네가 그렇게 동맹 맺듯이 결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통 사람 만날 생각을 안 하니
손자리라도 알아봐 주려는 거지.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였더니 딸이 약간 주눅이 든 것 같더라고요. 늘 제 자랑이기만 했던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 이 대화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결국엔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라고? 너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야?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워낙 바쁘게 살던 딸이었던지라 사람을 만난다면 병원 사람이겠거니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정말 딸의 일정상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사람이라면 같은 의사거나 못해도 비율은 적지만 남자 간호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의 입에서 나온 남자의 직업은 다소 생소한 직업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이송요원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고 만난 지는 좀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저나 가족이나 대학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서인지 병원 이송요원이 뭐하는 직업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직업도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업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일도 불안정한 데다 주로 힘쓰는 일을 하는 거라 제 딸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주기엔 다소 꺼림칙한 게 사실이었어요. 편견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명문대 의대 출신에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온 제 딸이 너무 아까웠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처음엔 저도 이성을 살짝 잃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식 안 아까운 부모는 없겠지만 이건 아까워도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부만 했던 애들이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몰라서 이상한 사람 만난다는 얘기도 들었던 터라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 더욱 감정이 일렁였어요.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같은 의사나 간호사도 있는데 무슨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럴 거면 차라리 선을 봐서 결혼을 하든지. 연애를 한 해 만에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엄마, 이럴까봐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직업만 보고 편견 가지고 무조건 나쁘게만 볼까봐. 엄마가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제가 힘들 때 누구보다 제 곁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 반대하시면 결혼 안 할게요. 대신 저도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랑 네 아빠가 너 부족한 것 없이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알면 이런 소리 못하지. 누가 같은 의사 데려오라 했니? 재벌집 아들을 만나라 했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 저라고 사람 만날 곳은 병원밖에 없는데 의사들은 하도 붙어 지내서 실체를 아니까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고 제 기준에 괜찮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떡하라고요. 됐어요.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하도 선보라고 하시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이 사람 만나서 안정이 찾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심적으로 다시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날은 딸과 정말 대판 싸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전에 없을 정도로 싸해진 집안 분위기에
놀랐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제 뜻을 굽힐 수는 없었어요. 직업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싶진 않았지만 딸이 적어도 평생을 기대고 살 수 있는 듬직한 면은 갖고 있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불안정한 직업으로는 딸이 기대기는커녕 업고 살아야 할 것만 같았죠. 게다가 보통 의사쯤 되는 다른 집 아이들은 노는 물이 틀리니 보는 눈도 같이 높아져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비슷한 레벨의 직업을 만나던데 제 딸은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직업에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매일 딸과 냉전을 벌이고 있으니 저도 딸도 점점 지쳐갔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희 사이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루는 보다 못한 남편이 저를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솔직히 나도 당신 뜻에 가깝지만 우리 미나가 여태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는데 저 정도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걸 보니 그 청년이 우리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도 안 만나보고 직업만 보고 반대하는 거 맞잖아. 막상 만나보면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만나보고 판단해보는 건 어떨까? 만나보고도 별로면 그땐 미나도 우리 뜻을 존중해주겠지. 보나마나 뻔하지. 만나보고 싶지도 않아. 순진한 우리 딸 홀려서 의사 여자친구 만들었다고 자랑이나 안 하고 다니면 다행이지. 나도 이러기 싫지만 누가 봐도 우리 딸이 아까운 건 사실이잖아. 그걸 꼭 만나봐야 알겠어? 그렇긴 하지만 우리 딸이 저렇게 좋다잖아. 그 남자 아니면 결혼을 못하겠다잖아.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부모가 돼서 좋은 나이 예쁜 나이 다 지나가게 방치할 거야. 그러다 영영 결혼 적령기 놓쳐서 미나가 우리 원망이라도 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우리 미나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은데 그깟 나이가 뭐. 그때 돼서도 미나 좋다고 할 남자는 널렸어. 내가 알아. 그때 되면 저놈도 미나랑 헤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더 괜찮은 사람이랑 만나고 있을 수도 있지. 나도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지만 미나가 어디 가서 일부러 사람을 만나러 다닐 애도 아니고 저렇게 우리한테 누가 좋다고 말한 건 처음이잖아. 일단 만나보고 판단하고 싶어. 나는 당신이 싫다면 나라도 만나보려고 해. 미나 믿어보자 우리. 응? 아 정말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남편의 설득에 저는 결국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이 미나에게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전하자 딸은 더없이 기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엄마도? 그래, 그렇다니까.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한번 어떤 사람인지 만나라도 봐야겠다. 저 믿어주는 거예요? 성주씨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몇 주 내내 어두웠던 딸의 얼굴이 활짝 피는 걸 보자 참 싫은 내색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이 상황이 현실이 싫었지만 최대한 딸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씨랑 만나고 있는 최성주라고 합니다. 거친 외모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딸의 남자친구는 반듯한 인상에 예의도 깍듯하게 차렸어요. 걱정했던 것처럼 날티도 전혀 나지 않았고요. 직업으로 인한 편견이 없이 만났다면 누구든 한눈에 호감을 살 만한 인상과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경계가 풀어지진 않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딸이 왜 그렇게 이 청년을 마음에 들어했는지 이유는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할 거란 걸 눈치챈 건지 아니면 딸의 언지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내내 저희를 섬세하게 챙기며 싹싹하게 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모난 것 없어 보이는 성격에 위트까지 있었죠. 매너도 좋고 천성이 자상한 사람인 듯 제 딸을 끔찍이 챙겨줬어요. 보는 저희가 다 눈꼴 시릴 정도로요. 사실상 딸의 연애를 생각했을 때 딱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표본인지라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만 좀 괜찮았더라면 바로 허락해 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첫인상은 좋았지만 쉽사리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첫 만남 이후로 딸의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저희에게 인사를 했기 때문인지 본격적으로 잘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성주씨가 명절 선물로 한우 보냈어요. 엄마 아빠랑 드시라고. 엄마 생신이라고 성주씨가 꽃다발이랑 화장품 보냈어요. 열어봐요. 성주씨가 보너스 탔다고 엄마 아빠한테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첫날 본인상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도 쭉 이렇게 노력을 하니 차가웠던 마음도 점점 녹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점점 그 애를 높게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주라는 녀석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없는 것 같긴 해. 요즘 뉴스 보면 이기적인 애도 많고 이상한 남자도 너무 많던데. 뭐 우리 미나보다 직업이 한참 모자라기는 하지만 미나가 이런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좋기도 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마찬가지야 여보. 근데 성주가 직업뿐만 아니라 집안 형편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 미나 말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바로 돈 벌 수 있는 일에 뛰어든 거라던데. 형편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 미나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해. 그래도 계속 안부 연락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 만나서 식사라도 한 번 더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걸 보니 자꾸 아들처럼 느껴져서 안쓰럽네. 우리가 좀 도와줄 순 없을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미나의 애인이고 나중에 결혼까지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지만 생판 남의 자식인 사람에게 투자를 해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 미나가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신도 솔직히 그의 조건만 빼면 마음에 쏙 들잖아. 그 조건이란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괜찮은 애는 찾기 힘든 게 현실인데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런가? 그래서 저흰 결국 딸의 몰래 그 남자를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대학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치고 휴학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빚은 다 갚았나? 아니요. 소액이긴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갚을 것 같아요. 빚을 다 갚으면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은 있고 그게 공부를 더 이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당장 먹고 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다 보니 공부를 더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본 결과 자네 성품은 마음에 들지만
우리 딸에 비해 한참 모자란 조건이 영 마음에 걸리네. 우리 딸이 평생 남편 생계나 책임지게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자네가 학이라도 따서 기본적인 조건은 좀 충족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공부를 시켜주면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나? 아버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아직 빚이 남아있어서요. 만약 학교를 다시 다닌다고 하더라도 빚은 다 갚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는데? 빚은 1,000만 원가량 남아있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은 내가 빌려주겠네. 네? 정말요? 여보, 지금 자네 인생에 하루라도 빨리 대학을 졸업하는 게 맞아. 나이는 나이대로 쳤는데 어느 세월에 빚 갚고 공부를 하나? 지금이야 몸 쓰는 일을 하고 있다지만 대학 졸업장을 따면 조금 몸이 편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겠지. 돈은 그때 갚아도 늦지 않네. 학비나 공부할 때 드는 생활비는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부모님, 빚 갚을 돈은 잠시 빌려줄 테니 나중에 꼭 갚도록 하게. 제가 생각해도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더 진지하더라고요. 남편이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납득이 가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저 친구 능력 안 된다고 미워하는 것보단 차라리 조금 투자해서 인간 만들어 놓는 게 나아. 그게 미나를 평생 덜 고생시키는 일이고 저 애가 제 밥벌이는 해야 미나도 부담을 덜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다 미나를 위한 일이야, 여보.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 말에 쉽게 납득을 한 저도 그렇고 저런 어려운 결정을 한 번에 내린 남편도 그렇고 뭔가에 홀렸던 것 같아요. 아마 사연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예비사위가 저희에게 하도 진정성 있게 잘하는 모습만 일관되게 보여줬어서 저희로서는 딸애가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성 좋은 모습을 보이니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채워서 저희 눈에 괜찮은 사위로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뜻을 전하자 딸은 조금 얼떨떨해 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지. 근데 네가 이렇게 좋다는데 어떡하니? 미나 네가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우리한테 반항 한 번 안 해본 착한 딸인데. 우리는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계속 만나겠다는 사람이라 쭉 지켜봤다. 그런데 네 말대로 인품 하나는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야.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네가 고생하면서 사는 꼴은 못 보겠더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능력 없는 사람을 만나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넌데 엄마랑 아빠가 그 꼴을 어떻게 보니? 엄마, 아빠,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넌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텐 늘 행복만 주던 존재였어. 그래서 우리도 널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결혼 준비는 천천히 시작하도록 해.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저 진짜 성주 씨랑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래, 꼭 그래야 한다. 아이처럼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조금 힘든 결정이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곧바로 남자 쪽 부모님에게 남아있다던
빚 1,0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예비사위에 복학이 신청된 걸 확인하고 예비사돈과 만남을 가졌죠. 예비사돈 된 사람들은 소박해 보이는 인상에 저희 쪽에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해 보였고 고마운 걸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 안심했죠. 첫인상은 사위를 봤을 때와 비슷해서 이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미나를 시집 보내주실 생각을 다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며느리를 드릴 형편이 아닌데 정말 어려운 결정 내려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공주님 대접하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돈. 거듭 미나에게 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돈을 보면서 저희보다 더 나은 조건인 집안에 결혼시켜 미나가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주님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나으려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땐 이게 전부 정말 저희 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방향이 변질되어 눈앞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에 어쩌면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저희 부부의 허락을 받아냈으니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었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사돈 측에 집을 해줄 돈이 없으니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주기로 했고 사돈 쪽은 혼수를 해오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만 봤을 땐 정말 저희 딸이 손해여도 너무 손해인 결혼이었지만 딸의 행복 하나만 보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딸도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았는지 전보다 저희 셋은 더 애틋해졌어요.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부모된 도리를 할 뿐이지. 엄마,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동안 네가 자라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걸 갚는 것뿐이야. 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아쉽고 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당일날은 괜히 울어서 예쁜 딸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기쁘게 보내주기로 다짐을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의 결혼식 날까지 눈 깜짝할 새 없이 달려왔어요. 곱게 화장을 하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 정말 동화 속 공주님이 따로 없더라고요. 따님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 미나도 드디어 가네. 그동안 딸 키운다고 즐거웠었지. 지인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니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 느낌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결혼까지 시켰으니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제 딸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잠시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왔어요. 곧 있으면 화촉점화가 있을 예정이라 상태도 점검할 겸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로비에서 열심히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야 할 예비사위가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순하게 웃던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 보이는 웃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딘가 쎄해 보이는 표정이라 가까이 다가가 기둥에 몸을 숨기고 사위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못 온다고? 아쉽네. 내가 대어를 낚은 걸 네가 못 봐서. 아우, 봤지? 인생 대충 살아도
순진한 잘난 여자 하나 잘 꼬시면 이렇게나 팔자가 핀다. 신데렐라? 뭐 그런 거 여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현실판 남자 신데렐라라고. 야, 결혼식 끝나면 내가 와이프 친구 소개시켜줄게. 의사들이 은근히 공부만 한다고 순진하다니까. 거기다 부모님들도 대박이야. 완전 처가 식구들이 단체로 후고. 우리 집 빚도 갚아줘. 나 대학도 보내줘. 신혼집까지 해와. 대박이지. 나 이식만 끝나면 의사 남편으로 신분 상승이다. 딱 기다려라. 이제 너 같은 평민이랑 놀아줄 시간은 없을 수도. 뭐가 그렇게 재미난지 전에는 본 적 없이 천박하게 웃어대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말이 살면서 그렇게 실감나는 순간이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다가가 예비 사이놈의 머리통을 깨고 싶었지만 갑자기 다가온 웨딩홀 직원 때문에 그럴 순 없었죠. 신부 어머님, 곧 화촉점화가 시작되십니다. 그때 예비 사위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정말 눈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은 다 표현한 것 같았어요. 몸은 화촉점화를 진행하러 가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바로 엎어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죠. 사돈, 정말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화촉점화를 하러 입장하기 전 예비 사돈이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내 딸 며느리로 보낼 생각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들이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어버렸거든. 우리 집을 아주 호구로 알던데. 사돈,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 사돈의 변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화촉점화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진행했고 어느 타이밍에 이 결혼을 반대해야 할지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했죠. 화촉점화가 끝나자 신랑이 입장을 했고 예비 사돈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봤어요. 신랑이 입장하자 제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등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뻔한 걸 꾹 참았어요.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진로드에 난입해 사위에게 넘겨주려는 손을 제가 대신 붙잡았어요. 결혼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는 예비 사위를 밀쳐 버진로드 끝까지 걸었어요. 그리고는 사회자의 옆에가 마이크를 빼서 들었죠. 안녕하세요. 신부 엄마입니다. 이 좋은 날 축하를 해주러 오신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와 남편은 이 결혼이 제 딸에게 너무나 큰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딸의 순수한 마음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투자를 거쳐 사위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각오까지 감행하면서 결혼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딸의 안목을 믿고 오로지 딸의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고 내린 무리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사위가 처가를 호구 취급하고 제 딸을 자신의 신분 상승의 트로피로 여기는 친구와의 통화를 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위는 비록 조건은 좋지 않지만 끊임없이 제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전 사위의 실체를 알아버린 이상 이 결혼은 허락 못할 것 같습니다. 먼 길 와주신 손님들겐 나중에 따로 사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혼란에 휩싸인 사람들을 두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다시 거꾸로 걸어 퇴장했어요. 딸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혼란스러워했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런 사유에게 속아 저희 집 재산을 바보같이 빨대 꽂힐 뻔한 점과 딸에게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 너무 괘씸해서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제 일방적인 반대 통보로 흐지부지 끝나버렸고 저는 딸의 원망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의외로 딸은 제게 싫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네. 미안해. 엄마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끝내버려서. 그런데 그놈이 네 손을 넘겨받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나 구제해준 거지. 난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데 괘씸한 인간. 엄마 원망 안 해? 엄마를 왜 원망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어떻게 해주려고 했는지 다 아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나서서 반대하신 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었어요. 남편일 뻔한 놈한테 배신감도 크게 들었고요. 그래도 한 번에 이해해주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엄마 믿어줘서 고맙다. 엄마가 하는 선택이 항상 절 위한 선택인 걸 이젠 저도 아니까요. 태어나서부터 제게 행복만 줬던 제 딸. 그런 딸이 어떻게 이렇게 부모 마음까지 잘 알고 그런 예쁜 말로 저를 위로하는지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무모한 짓까지 하면서라도 딸의 결혼을 막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예비 시댁이었던 인간들에게서 엄청난 전화가 쏟아져 오고 사위놈은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쇼까지 했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쓴 차용증을 들이밀며 빚이나 갚으라고 했고 대학교 지원은 다 없었던 일이 됐으며 신혼집은 딸 명의로 해놓은 터라 혼수를 다 사돈댁 주소로 돌려보내고 사위를 쫓아냈어요. 지금쯤 아마 처치곤란한 혼수 때문에 애 좀 먹고 있을 거예요. 잘해주면 감사해야지 못할 망정 사람을 호구 취급하고 평생을 그대로 남이 힘들게 쌓아올린 명예에 빨대 꽂아 살려고 한 죄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데 이 정도로 모든 걸 다 되돌려 놨음에도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네요. 지금은 그저 제 소중한 딸을 빼앗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위해 매일 남편과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어요. 제 딸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 더 좋은 사람을 분명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딸도 어느 정도 본인과 레벨이 맞는 사람을 찾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한쪽이 크게 기우는 결혼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좋든 싫든 더 좋은 조건 쪽이 어떻게든 피해를 보기 쉽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되도록 용기와 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